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으로 이루어지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 4천억 원을 기록. 이는 2019년 대비 무려 78.6%가 증가한 수치를 보인 건데요. 사용이 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에 사용되는 각종 포장 용기 대부분은 플라스틱. 덩달아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무분별한 배출은 이제 그만. 알고 있던 분리 배출 정보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쓰레기 배출 현장부터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실천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쓰레기 배출 실태 먼저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은 경북 안동의 한 대학가. 지자체에서 배출 장소를 지정해 클린하우스를 설치했지만 이건 뭐 딱 봐도 말문이 막히는 풍경.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리 안 하고 막 섞어서 내놓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하려고 해도 지저분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 음식물이 묻은 채 버려진 포장 용기하며 구분 없이 뒤섞여 분리조차 난감한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일사불란하게 현장으로 투입되는 사람들. 자원관리 도우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분리수거 담당 업무이고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해 홍보도 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동시가 올해 처음으로 선발한 50명의 자원관리 도우미. 지난 6월 2일 정식 교육을 마쳤고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요. 시민들에게 캔유, 병유,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유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요. 배출 장소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 그럼 상황이 심각했던 대학가 클린하우스. 자원관리 도우미의 손길을 거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도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처치 곤란. 하지만 제대로 분류하면 재사용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 자, 어때요? 말끔히 정리된 모습 보이시죠? 이뿐만 아닙니다. 자원관리 도우미는 상점가나 관공서 등을 직접 방문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일도 맡고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은 투명하고 불투명 페트가 있는데 그걸 분리해가지고 버리시는데, 투명 페트는 라벨을 빼기시고 그 속에 내용물이 찌꺼기나 이물질이 있으면 버리시고 세척을 한 뒤에 찌그러가지고 마개를 막으신 뒤에 버리시면 됩니다. 분리 배출 기준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설명 서비스. 시민들 반응은 꽤 좋은 편이라고요. 몰랐던 것도 이걸 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PT병 분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듣고 잘 알게 됐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클린하우스 관리는 환경미화원의 목. 적은 인원으로 많은 구역을 도맡아 일하다 보니 업무량이 과중됐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는 자원관리 도우미 덕분에 더 힘내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군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쓰레기 양이 엄청나요. 그런데 제 혼자서 할 때는 진짜 하루 종일에도 다 못하는데 도우미분들이 와주셔가지고 훨씬 편해요.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이 필요한 시점.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의류 상품이 출시되기도 한 만큼 자원을 다시 쓰기 위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 증가했는데요. 타는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되고요.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매립됩니다. 그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없이 버려진 쓰레기는 처리장에서 분류한다고 해도 재사용이 어렵기 마련. 결국 매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립장은 부족하고 쓰레기는 늘어나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실제 겪고 있는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2050 탄소 중립 공동선언을 외쳤는데요. 탄소 중립이란 쉽게 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 여기에는 5가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전기 절약을 시작으로 대중교통과 전기, 수소차 이용하기,
재활용 실천하기, 그리고 나무 심기 등이죠. 특히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다른 거 몰라도 배달 용기는 꼭 세척해서 버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자주 헷갈리는 분리배출 기준도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구분하기. 플라스틱의 경우는요, 다른 재질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재질이 붙어 있는 경우면 반드시 뜯어내고 플라스틱 재질만 남겨놓은 상태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리병 배출 주의점. 병류의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용물을 비우고 잘 헹궈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리병인 척을 하는 쓰레기들이 좀 있습니다. 거울이라든지 머그컵, 사기그릇, 혹은 그 반찬통 내열식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 종량제 마대에다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스티로폼 배출. 스티로폼의 경우에는요, 먼저 젖어 있다든지 혹은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흰색빛이 아닌 약간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는 스티로폼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재활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셔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투명 페트병. 그러면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라벨을 뜯고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닫고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카페에서 나오는 테이크아웃 용기라든지 혹은 마트에서 파는 과일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명 페트병이 아닌 플라스틱류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잘 아셨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정말 문제점은 이 재활용품이 재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사용이 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협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배웠으니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혹시 그래도 잘 모르는 게 있다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질문을 올리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꾸만 헷갈리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올바르게 실천하면 자원은 다시 쓰고 환경은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게 있나요? 나부터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면 어떨까요? 자원 재활용은 올바른 분리배출부터. 여러분도 꼭 실천해 주세요.